예, 여러분 잠깐 잘 쉬셨나요? 잘 쉬셨고 내용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용해서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교재 내용들 한번 잘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앞에 자리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페어베언과 클라인과 코엇의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그래서 페어베어는 세 단계, 유아기적 단계와 과도기적 단계, 성숙한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었고, 클라인은 이제 편집적 자리, 초기 단계인 편집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자리로 얘기를 했죠. 클라인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엇은 이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자기의 개념으로 받고, 자기의 강도에 따라서 강도가 이제 어떤 애에 따라서 이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것의 모든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부모와의 관계, 어린 시절 그 초기 유아기의 주 양육자, 부모 내지는 그 엄마겠죠, 대부분. 초기 그 양육자와의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나타난다. 그것들이 이제 그 성인이 된 이후라도 자기의 그 인간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이제 정신병리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리는 이제 좀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죠. 이제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삶이 좀 어렵고 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어베어는 이제 분열성 인격을 이제 정신병리의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분열성 인격은 그러면 왜 나타나게 될까? 유아기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페어베어도 그 아동에게 심각한 외상은 뭐예요? 자신의 사랑을 거절당한 것이다. 누구로부터의 그 사랑을 거절되게 초기 양육자인 부모, 주 양육자인 그 어머니나 뭐 자기를 돌봐주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거절당하는 느낌이다. 초기 그 아동의 가장 심각한 외상은 이제 그 사랑을 거절당하는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절당하는 느낌은 아이에게 있어서 어떠한 어떠한 그것을 유발하느냐 하면 수치심과 무력감을 유발하게 되고요. 아동에게 있어서. 그리고 대상을 소유하려는 욕망.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너무나 잘 보이려고 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뭔가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망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병리적인 분열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정상적이지 못하고 병리적인 분열을 가진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대상과의 접촉을 그래서 철회해 버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아동에게 있어서 이제 사랑을 거절당했을 때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분열성 인격을 초래하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도취적이고 착취적인 자기애적 성향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도취적이고 착취적인 자기애적 성향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러한 거절당한 느낌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성격이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너무나 이게 자기 도취적이거나 자기 애가 너무 강한 나머지 자기에 너무 도취돼 있거나 아니면 자기 애를 통해서
누군가를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런 성향은 1차적 동일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차적 동일시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1차적 동일시는 뭐예요? 제일 처음 유아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동일시이죠. 유아기적 동일시에는 어때요? 나와 타인을 합일화 시켜버리죠.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죠. 나와 타인을 같은 존재로 이제 동일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2차적 동일시에 가서 대상을 구분하게 된다라고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차적 동일시 태도로 이제 주변을 대하게 된다라는 거, 조치적이고 착취적 성향인 자기애를 가지게 되고, 이제 1차적 동일시로 동일시 태도로 주변 사람을 대하게 된다라고 이제 페어베어는 정신병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로 클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클라인은 해결되지 못한 우울 불안은 다양한 병리적 방어 기제를 형성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방어 기제들을 쭉 봤지만, 방어 기제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일상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표현이 되면 일상에서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울적 자리에서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상적, 우리가 클라인은 두 가지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편집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가 있었죠. 편집적 자리를 통해서 우울적 자리로 이동해가는 그러한 맥락이었는데,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외적 대상들에게 절망적으로 집착하게 되고 분리불안을 느끼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죄책감들을 해결해 가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이것들을 멸절시키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불안들에서 대상을 통합해 가면서 자기가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울적 자리로 도피하기 위해, 우울적 자리에서 자신이 도피하기 위해서 편집적 자리로 분열된 상태로 이제 퇴행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대상이 제대로 내재화되지 못할 때, 좋은 대상이 제대로 내재화돼 있어야 그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데, 제대로 좋은 대상이 내재화되지 못했을 때 우울 불안이 과도해지면서 상실에 대한 불안을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상실에 대한 불안을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대상을 이제 분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달 단계에서 이제 퇴행은 이제 박해불안을 이제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박해불안을 유발시켜서 유아는 무기력하게 되고 유아가 다시 대상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우울적 자리로 나가려는 이제 그 동기가 또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동기가 생기게 되면서 우울적 자리와 편집적 자리를 이제 사리를 오가게 되는 거죠. 편집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의 사이를 이제 오가게 되면서 공격성의 표상이나 대상, 자기를 사이에 계속 오가게 되는 그러한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제 클라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인은 정신병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코헛의 정신병리를 보면, 코헛은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했죠. 정신병리는 그러니까 코헛의 얘기로는 간단하게 자기에 대한 혼란한 상태, 자기를 확립하지 못한 자기에 대한 혼란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에
초기에 유아 관계, 부모와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 혼란의 그 근원을 두는 것이 이제 그 코어스의 정신병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생애 초기에 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 유아라고 했지만 이 어머니라는 표현은 주 양육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양육자가 어머니가 보통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 주 양육자와에 대한 그런 관계에 혼란의 근원을 둔다. 이 정신병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병리의 다양한 유형, 자기 병리에 대한 다양한 유형과 코엇과 울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한 자기가 있다.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한 자기는 뭐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공감 반응을 해주지 않은 결과 지루하고 무감각한 자기 형태를 가진 것이 이제 충분히 자극을 받지 못한, 자극을 너무 받아도 문제, 너무 못 받아도 문제.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을 받는 것이 이제 정신병리를 유발하지 않는 것인데, 자극을 너무 못 받았을 때,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대상이 적절하게 공감을 반응해주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감각이 무뎌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한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성적 문란이나 중독 혹은 성도착 이런 것과 같은 병리적 수단을 사용해서 흥분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파편화된 자기가 이제 파편화돼 버린 거죠. 그랬을 때는 자기 대상 반응을 실패로 인해서 자기 대상, 그러니까 대상하는 반응의 실패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상실한 상태가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 염려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파편화된 자기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과도한 짐을 지고 있는 자기.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뭔가 자신이 짐을 그 역할에 대한 그 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이 그 압박, 억압으로 느껴졌던 이런 것들이 만연된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기 형태로 나타나고요. 자기 형태가 되고 그 세상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적대적이고 뭔가 내가 큰 짐을 지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올바로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느끼고 자기 대상의 실패에 대해서 편집증적으로 반응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불만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뭔가 저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내가 그렇게 불만을 가짐으로 인해서 타인들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자기 자신 스스로 이제 불안과 이런 것들을 야기시킨다. 이것이 이제 과도한 짐을 지고 있는 그 자기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도하게 자극받은 자기. 자극을 앞서서도 충분히 자극받지 못했을 때도 문제고 너무 자극을 받았을 때도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자극을 많이 받았을 때 공감 또는 적절한 대상 반응을 극단적인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자기 형태다. 그러니까 공감이나 그 적절한 자기 대상 반응의 극단적인 결핍으로 이제 발생한 자기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성공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비생산적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과도하게 이제 그 공감의 적절한 대상, 자기 대상 반응의 극단적으로 이제 결핍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자기 형태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핍됐을 때는 성공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제 비생산적인 사람이 된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해하거나 고마워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갖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하는 거, 자기 자신이 주목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즐기지를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떠한 성공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제 비생산적인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예,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어의 이제 정신병리 형태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목표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상담 목표와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약화된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이들의 주요한 상담 목표가 되겠고요. 내담자의 자기 결속을 상실하지 않은 채 적절한 자기 대상 경험들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이제 목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페어베어는 그 자아의 분열을 치료하고 인격을 재통합하는 것이다. 그 상담 목표를 자아의 분열을 치료하고 인격을 재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코엇은 생애 초기의 원시적인 자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성숙한 자기 대상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코엇의 상담 목표이고요. 클라인은 이상화된 대상 이미지와 괴롭히는 대상 이미지 간의 분열을 확인하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통합해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담 기법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씩 살펴보면, 페어베어는 핵심적인 치료 방법이 자아를 다루는 인격적인 대상관계적인 해석이다. 자아를 다루는 인격적인 대상관계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전이라는 것이 내담자가 분석가를 자신의 내적 대상관계의 세계로 초대하려는 시도이다. 전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석가는 내담자의 이제 그러니까 폐쇄적인 내적 세계의 자아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폐쇄적인 이제 내적 자아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분석가가 노력하게 되면 어때요? 내담자는 분석가를 자기 세계를 침범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와 저항에 대한 전이와 저항에 대한 재개념화를 이제 내담자가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치료,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치료 장면에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내적 대상관계 세계로 치료의 초점을 이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페어베어는 이제 프로이드가 사용했던 이제 카우치를 이제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상관계를 유지하는데 카우치가 필요가 없다. 카우치가 아니라 분석가와 내담자는 서로 이제 치료 환경에서 서로 억압하지 않고 서로 억제되지 않고 자연스럽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재화된 나쁜 대상의 자아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들이 의식화할 때 비로소 이러한 나쁜 대상들을 의식화하기 시작했을 때 자아가 재통합을 이루어가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제
다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페어베어의 상담 기법인 거죠. 그래서 페어베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통합을 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멜라니 클라인의 이제 상담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치료의 핵심은 부정적인 전이에 대한 해석이고요. 부정적인 전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분석가의 역할은 내담자의 저항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 저항이 왜 들어왔을까? 이 저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전이와 저항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들을 이제 반복을 통해서 치료 장면에서 이 내담자에게 좋은 젖가슴, 좋은 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담자를 통해서 분석가 상담자를 통해서 좋은 젖가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반복적인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병리적인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대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자아 통합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클라인의 상담 기법이다. 클라인의 상담 기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어베어나 클라인이나 전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제 중요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엇의 상담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코엇은 전이의 해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담자가 분석가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기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긍정적으로 변형화된 내면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해서 긍정적인 좋은 대상을 경험하게 되면 이후에 상담자를 통해서 내담자가 긍정적으로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반사전이와 이상화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사전이는 어머니에게 보여준 무언가의 인정처럼 분석가가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정당함을 인정해 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반사전이이고요. 이상화전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을 치료해주는 분석가를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이상화를 통해서 이상화 전이를 통해서 분석가를 어떻게 봐요? 내담자는 매우 과장되게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을 공감해주는 전지전능한 자기 대상과의 만나는 단계, 그가 첫 번째 이제 단계이고요. 두 번째로 분석가와 일체감을 느끼는 단계. 이제 전지전능한 사람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분석가와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요. 일체감을 느끼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발생학적인 해석은 이렇게 삼가하고요.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이제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공감과 인정을 계속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내담자가 이제 전지전능한 자기 대상과 만나서 전지전능한 대상이 자신에 대해서 공감과 인정을 해주는 단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분석가와 일체감을 느껴야 하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발생적 해석 단계이고요. 발생적 해석 내담자가 자기 대상, 그러니까 분석가, 자기 대상, 그러니까 분석가이죠. 분석가 상담가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이제 실망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제 단계인 거죠. 이런 실망을 경험하면서, 내담자가 분석한 자기 대상의 능력이 자기의 것으로 바뀌는 내재화가 일어나고 내담자의 자기 구도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자기 대상과 분석가에 대해서 그 실망을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 애적 욕구에 대한 분석가가 완벽하게 이제 공감해 주기를 이제 바라는 단계가 되죠. 완벽하게 이제 자기를 공감해 주기를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분석가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분석가가 자기 자신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러한 단계가 정상적인 이제 유아 발달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담자에게 분석가라는 자기 대상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내재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상담의 요소이다. 그러면서 이게 내담자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개념을 변화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게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어린 시절에 공감받지 못한 이렇게 좌절감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떠오르게 되고요. 이때 분석가가 발생학적 역동적 해석을 내담자의 자아를 이해하고 이제 도와주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담자가 적절한 공감과 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릴 적에 받지 못했던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 대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통합을 이루어가고 자기의 변화된 자기 구조를 이제 발달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코어세 상담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본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제 우리 페이지 130페이지에 보면요,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상담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융의 분석 심리학 개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